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2주차 1강 선택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에 보면 2주 1강 선택도구 실습이라고 있는데 선택도구 이해하기에서 사각형 선택도구를 이용한 건물 그리기, 그다음에 원형 선택도구를 이용한 구름 만들기, 가로선 그리기에서 각각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포토샵을 들어가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을 해서 파일 오픈 열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단계에서 소스 파일이 있고 파이널 결과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파일을 이용해서 이 결과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다 열어보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두 번째 걸 선택하면 쉬프트 키는 다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도구 팔레트 및 옵션 팔레트, 위에 있는 옵션 팔레트, 그리고 기타 플로팅 팔레트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플로팅 팔레트를 보이거나 가리는 것은 요 윈도우 메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고, 다시 가리는 거고, 다시 보이는 거고, 얘를 이쪽으로 갖다 두면 합치는 거고, 다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스플리트가 됩니다. 오늘은 도구 팔레트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와 원형 선택 도구, 가로, 세로 선택 도구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작업 방식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구상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도구 및 도구를 선택하면 바로 위에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도구 및 옵션을 지정하고, 세 번째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컴퓨터 그래프의 작업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 얘들을 이렇게 한번 찢어 볼게요. 이렇게 스플리트 시켜 놔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이 작품 하는 것이 아니라 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일단 닫겠습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돋보기 툴에 대해서, 돋보기 툴하고 이 손바닥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돋보기 툴은 선택해서 이게 가져가 보면은 돋보기 툴을 선택했습니다. 뭐든지 툴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옵션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될 경우 커지는 거죠. 다시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똑똑. 실제 크기로 왔습니다. 다시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똑똑 하니까 화면에 딱 맞게, 화면에서 딱 맞게 이미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돋보기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옵션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바뀌고 클릭할 경우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플러스로 바뀌고 클릭할 경우 확대가 됩니다. Alt 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 확대된 이미지를 보면 야구장의 전광판 같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사각형 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 셀 하나가 뭐냐면 픽셀입니다. 픽처 엘리먼트라고 해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화소라고 합니다. 핸드폰에서 너 핸드폰이 몇 화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300만 화소다, 800만 화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인치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당 이 화소가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많으면은 해상도가 화소가 많으면은 해상도가 높은 거고 비싼 거고 화소가 낮으면 해상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픽셀 퍼 인치 PPI, PPC, 픽셀 퍼 센치, 픽셀 퍼 인치 또는 픽셀 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해상도 레졸루션에 대한 단위는 나옵니다. 이거는 픽셀에 관련된 거는 교수님이 지난 그 1강 1주차에 1주차 4강에 교수님이 쓴 그 책에서 책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서 교환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참조하시면 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확대 축소를 하는 거는 윈도우 메뉴에 내비게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내비게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터를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즉 축소, 확대 또는 삼각형 슬라이드를 이렇게 옮겨서 그죠? 이렇게 옮겨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는 그 얘가 확대되어 있을 때는 그죠? 확대되면 그 오른쪽하고 왼쪽 하단에 이 제목 막대가 나타나는데 이동 막대가 나타나는데 이동 막대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편한 것은 손바닥 툴이죠. 손바닥 툴 가지고 확대해서 작업하다 보면 정교한 작업하다 보면 이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바닥 툴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 돋보기 툴 가지고 확대해서 작업하다가 일시적으로 손바닥 툴로 바꾸는 것은 스페이스 바입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면 일시적으로 돋보기는 손바닥 툴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편의상 100%로 놓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화면에 그러니까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100%로 바뀌는데 100%로 놓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화면에 꽉 차게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확대할 수 있을 만큼 최대 크기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택 도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도 모든 도구 중에 대부분은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도구를 1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그 서브 도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각형 도구, 원형 도구, 가로 선택 도구, 세로 선택 도구 이렇게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두 번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작업 과정은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두 번째 도구 및 옵션을 지정하고 세 번째 작업을 하는 거죠. 선택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것을 해제하겠다 그러면 그 마우스 포인트를 안쪽으로 가져가면 이 선택 영역을 집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바깥쪽으로 가져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클릭 드래그 선택 해제, 클릭 드래그 선택 해제, 클릭 드래그 선택에 관련된 것은 또 메뉴가 뭐가 있냐면 셀렉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선택 해제, 셀렉트 리셀렉트 선택, 셀렉트, 디셀렉트, 컨트롤 D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선택 해제가 되고 컨트롤 쉬프트 D를 눌러주면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첫 시간에 첫 주에 메뉴에 관련된 거 할 때 요 단축키에 대한 거 했었죠, 그죠? 단축키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옵션이 하나, 둘, 셋, 넷 선택에 대한 옵션이 요 4개가 있습니다. 요 4개는 포토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규, 두 번째는 더하기, 세 번째는 빼기, 네 번째는 그 교차 영역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해갖고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쪽으로 선택 영역을 더 넓히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선택 해제가 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선택 영역을 넓힐 때는 두 번째 옵션에서 얘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 보면 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십자 아이콘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넓혀주고 여기 이렇게 넓혀주고 뭐 이렇게 넓혀주고 이렇게 넓혀주고 하면은 이게 선택 영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해갖고 선택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선택 영역을 이렇게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선택 영역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네 번째 거는 교차 영역입니다. 네,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서로 교차된 부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선택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이 선택 도구 가지고 이 플러스 선택 도구 가지고 이제 건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모양을 쭉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선택 도구 선택 그러니까 구상을 했습니다. 나 뭐를 만들 거냐면 건물 모양 쭉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그 녹색으로 채울 겁니다. 구상을 해. 두 번째 도구를 선택하고 도구에 대한 옵션 계속 연속해서 선택 영역을 확장해 나갈 거기 때문에 옵션에서 플러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물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영역 안에 어떤 색깔을 채우거나 또는 어떤 패턴을 채우거나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하냐면 에디트 메뉴 필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자, 에디트 필 컨텐츠 어떤 색깔을 채울 거냐, 여기서 사용을 할 거냐 하면 여기에서 컬러를 할 거다. 어떤 컬러 피커가 나오면 그 컬러 피커에 대한 색깔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컬러 피커 이 색깔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이 선택된 영역 안쪽에 이렇게 색상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얘를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할 때 어떻게 한다?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를 하거나 또는 선택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신규를 선택한 데에서 선택 영역 바깥쪽을 클릭하거나 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사각형으로 쭉 다시 창문을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선택 그다음에 사각형 선택툴 두 번째 플러스 선택툴 해가지고 선택 그렇죠? 해가지고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창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디트 필 이번에 여기는 화이트로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화이트 컨텐츠 유즈 사용을 화이트로 하겠다. 화이트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뭐 셀렉트에서 디셀렉트를 하거나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를 완성했냐면 건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원형 선택 툴 가지고 구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름은 깃털처럼 끝이 부드럽습니다. 이 건물처럼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딱딱딱 경계선이 또렷한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구름은 원형 선택 툴 가지고 해볼까요? 원형 선택 툴 가지고 일단 패더 값이 기본 세팅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흰색으로 채워볼게요. 자,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나 델 키를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자, 백스페이스를 눌러보고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나 델리트 키를 눌러서 얘를 화이트로 채워주면, 그러니까 지운다는 것은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포토샵에서 지운다는 것은 얘는 칠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거 분명히 잘 이해하세요. 칠해줘서 그러면
경계선이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또렷하게 지워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흐릿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렷하게 지워져 버렸어요. 언두 하겠습니다. 언두 다시 리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를 요 색깔로 칠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죠. 언두 리드. 그런데 우리 그 인생은 만약에 내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술을 너무 그냥 잔뜩 먹고 그 이렇게 퍼져 있어. 근데 나는 어제 저녁 술 먹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그건 4차원이죠.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근데 포토샵에선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작업 내역이라는 것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으로 이렇게 토글식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두 번째 전, 세 번째 전 처음으로 얘를 오픈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윈도우 메뉴에 보면 히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 보면은 내가 지금 이 파일을 오픈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쭉 이렇게 작업한 내역이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 선택 그죠? 그 전에 뭘 했는지 이것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어디까지 되돌아갈 거냐면 이 흰색이 그죠? 채우기 전에 이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이제 요 밑에 작업했던 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자, 히스토리에 관련된 거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자, 요거 가지고 그 선택을 해가지고 델리트를 눌러서 하면은 칼로 잘린 듯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끝이 부드럽게 선택을 할 거란 얘기죠. 생각을 했습니다. 구상을 했습니다. 그럼 도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는데 끝을 부드럽게 선택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패더입니다. 패더. 그러니까 선택 툴 가지고 선택하고 두 번째 패더 값을 어느 정도 준다는 얘기로 저는 7만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델리트나 또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흰색으로 채워주면 보세요. 그죠? 그 끝부분이 흐릿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7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5만 줘볼까요? 선택 해제하고 5픽셀만큼만 5픽셀만큼만 줘보겠습니다. 선택해서 델리트를 땡 눌러주면 얘가 조금 덜 저기 있습니다. 그죠? 얘를 무지막지하게 이제 확대를 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픽셀만큼 이렇게 흐릿하게 5픽셀만큼 이렇게 흐릿해가지고 흐릿하게 경계선을 이렇게 흐릿하게 해서 지어준다 선택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얘도 예를 들어 이제 구름을 이렇게 선택해주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름 모양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워주면 그죠? 이렇게 구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밑에 그 싱글 로우 그러니까 그 가로 선택 도구, 세로 선택 도구가 있는데 가로 선택 도구를 위해서 이 소녀 밑에 줄을 그려줘 보겠습니다. 가로 선택 도구 가지고 자 해가지고 선택해서 이 밑에다가 땡 선택해주면은 또 얘를 무지막지하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죠? 확대를 해보면 스페이스 키 눌러서 움직여보면 1픽셀만큼 가로로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얘를 1픽셀만큼 더 선택하겠다. 확장해 선택하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여기를 다시 클릭하면은 2픽셀만큼 확장해서 선택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디트, 필, 여기는 검정색으로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셀렉트해서 선택 해제, 셀렉트 또는 사각형 선택 툴에서 신규에서 선택 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선택 툴에 관련된 거는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주면은 그 툴들은 그 툴들은 오른쪽 하단에 서브 메뉴가 있는 애를 한 1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서브 메뉴가 서브 툴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고, 툴을 선택한 다음에 툴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는데, 옵션은 지금 그 선택에 관련된 옵션은 4개가 있다. 여기에서 신규, 더하기, 빼기, 얘는 그 교차 영역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가 선택할 때 칼로 자른 듯이 경계선 명확하게 선택할 때는 패더 값을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경계선을 흐릿하게 할 때는 이 패더 값을 수치를 줄 수가 있다. 옆에 있는 px는 픽셀의 pixel 픽처 엘리먼트입니다. 픽셀의 그 약자입니다. 5픽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면 된다. 여튼 이제 그 만약에 그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금방 얘기했던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 구상하는 거, 두 번째 도구 선택하는 거, 세 번째 옵션 지정하는 거, 이렇게 하고 나서 뭐를 해야지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 순서를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그 뭐가 내가 작업할 때 안 되는 것은 도구까지는 선택을 제대로 했는데 이 옵션을 제대로 선택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형태로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상한 거 작업할 때는 도구 선택, 그다음에 옵션 지정, 그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장 간단하게 이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이 줄타는 소녀, 그다음에 패더 값 이해했고, 이 선택 옵션 이해했고, 그다음에 에디트에서 필 채우는 것 이해했고, 그다음에 윈도우 메뉴에서 히스토리 작업 내역 이해했고, 윈도우 메뉴에서 내비게이터 있죠? 내비게이터에서 축소, 확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했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2주차 1강 선택도구 이해에 관련된 거 수업을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